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팔자주름 또는 인중이 꺼져 있는 비순각이 함몰된 경우, 또는 오리처럼 입술이 뾰족 튀어나와서 항상 삐진 느낌을 주는 환자에 대한 어떤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과 실제 수술 환자의 예를 통해서 한계와 문제점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수술 전 모습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팔자주름이 꺼져 있다, 또 인중이 비순각이 꺼져 있다, 또 입술이 살짝 들리고 오리 입술처럼 윗입술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삐진 입술, 약간 좀 우울한 인상, 이런 것들을 주게 되죠. 이러한 환자에서 팔자주름을 살짝 호전시키면서 비순각의 함몰을 교정하고 입술이 들리고 꺼져 있는 모습을 조금 개선시키는 노블캣 수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예는 이 환자의 수술 후 3개월 후 모습인데요. 팔자주름이 좋아진 모습이나 인중 부위가 조금 돌출된 모습, 이런 부분이 보이고요. 특히나 입술이 조금 들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에서 살짝 정상적인 모습으로 약간 안으로 말린 그런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사면 모습인데요. 이렇게 비순각이 꺼져 있고 이 각도가 굉장히 작고 윗입술이 약간 들린 듯 보이고 좀 짧은 이런 환자에서 굉장히 이제 좀 삐진 인상이 되죠. 이런 환자에서 이렇게 팔자주름을 호전시키면서 비순각을 개선시키는, 또 들린 입술을 조금은 이렇게 호전시키는 그런 수술이 노블캣 수술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신 사진보다 조금 이런 3D CT 피부 음영 이미지가 조금 더 환자분들을 판단하기에 좀 객관적인 이미지를 주는데요. 왼쪽이 수술 전 CT 모습이고 오른쪽이 수술 후 CT 모습입니다. 팔자주름이 꺼져 있다 보니까 그쪽 위에 볼살이 하이라이트가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하이라이트가 생성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입술이 약간 들린 모습도 보이고 인중 부위가 또 꺼져 있는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는 팔자주름이 많이 호전돼서 이쪽 하이라이트 부분이 좀 옅어진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인중도 조금 더 돌출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이 피부 음영 이미지를 이렇게 등고선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면요. 수술 전에는 이렇게 팔자주름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던 부분, 이 줄 등고선이 있던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수술 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옅어지면서 이 함몰된 부분이 돌출되면서 이 등고선 라인이 입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약간은 팔자주름 라인으로 약간 세워진, 그래서 좀 더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순각 부위, 또 이 나잘 서브나잘레라고 해서요, 코기둥과 윗입술이 만나는 부위가 돌출이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의 함몰도 실제 수술 후에서 조금 좋아진 모습 볼 수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등고선 패턴이 이렇게 함몰이 심하게 보이고 돌출이 되었던 부분이 조금 완만해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사면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 함몰된 부분이 관찰이 되고요. 비순각이 꺼져 있고 이 각도가 굉장히 작은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윗입술 들려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수술 후에 팔자주름 옅어진 모습 보이고 윗입술 들린 모습이 조금 좋아지고 서브나잘레가 조금 튀어나온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비순각이 조금 더 정상에 가깝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등고선 패턴에서도 마찬가지로 팔자주름 굉장히 꺼져 보이는 모습이 보이지만 수술 후에서는 좀 완만하게 개선된 모습 보이고요. 이쪽에 서브나잘레도 돌출이 이루어진 모습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면 모습인데요. 비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코기둥과 윗입술의 각도를 흔히 말하는데요. 보통 한 90도에서 100도 사이가 정상적으로 이제 관찰이 되죠. 근데 이 환자에서 수술 전 모습을 측정을 해보면 77.5도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77.5도에서 이 코 기둥의 길이는 11.26mm 정도인데, 또 이 서브나잘레와 윗입술의 버밀리언 보도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14mm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수술 후 모습에서는 비순각은 92.8도로 77.5도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모습 보이고요. 이쪽 서브나잘레가 돌출되면서 코 기둥은 상대적으로 짧아진 한 1mm 정도 좀 안되게 이렇게 좀 짧아진 모습이 관찰되죠. 하지만 코끝 높이는 변화가 없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이 수술을 노블캣 수술을 했을 때 코가 높아지느냐, 코끝이 더 올라가느냐, 코가 낮아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코끝 높이는 변화가 없고요. 이 코 기둥 높이는 이 바닥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짧아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이 바닥이 올라오면서 윗입술이 약간 길어져서 인중이 조금 길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수술을 이반절개를 하기 때문에 수술 후 3개월 때까지는 약간 여기가 돌출되면서 입술이 안쪽으로 약간 말린 모습이 좀 과장돼 보이고요. 이 안쪽에 흉살이 조금 풀리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호전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으로 말린 입술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윗입술 길이가 조금 정상에 가깝게 돌아오고, 결과적으로 모든 변화가 이 서브나잘레 부위가 돌출되면서 이 전반적인 상대적인 길이가 변하는 것이지 코끝의 절대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측정된 모습을 보면 윗입술 길이도 살짝 길어져 보이는 것이 뭐 이상한 건 아니고요. 코 기둥 길이가 조금 짧아지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이 수술을 했을 때 코가 퍼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측정한 내용을 보면 37.37mm 정도 되는데 수술 후에 37.93mm로 뭐 변화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이 바닥이, 코 바닥이 이 알라 베이스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부르는데요. 이 베이스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화는 생깁니다. 하지만 이 변화량은 0. 몇 m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래서 코가 퍼진다는 느낌은 수치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실제로 이 주변 구조가 변함으로 인해서 약간 퍼져 보이는 것은 또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인 듯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입술의 길인데요. 수술을 하고 나면 이반절개를 하기 때문에 입 안쪽에서 꼬맬 때 조금 당겨서 꼬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술이 안쪽으로 말리게 돼요. 그래서 실제 길이를 재보면 12.47mm에서 14.64mm로 조금 길어진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입안 흉터가 풀리는 시기인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조금 더 올라와서 이 안쪽으로 말린 입술이 조금 좀 호전되는, 그러니까 이전처럼 되지는 않지만 조금 호전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정상 수치, 지금 보면은 이게 한 2mm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 정도 선으로까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 환자의 수술 전 모습과 이제 3개월 19일 됐을 때의 모습인데요. 코볼의 너비를 재보면 수술 1일, 뭐 한 3일 됐을 때 굉장히 많이 넓어지죠. 전반적인 붓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한 14일 정도 되면은 입안 실밥 뽑을 때쯤 되는데 아직 붓기 있고 좀 벌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수술 한 3개월 지나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요. 한 6개월씩 더 넘어가면 조금 더 정상적으로 보이고 또 입술 말린 부분도 조금 좋아지게 되죠. 잘 보시면 윗입술에 보이는 양이 이쪽은 굉장히 많고 부었을 때 극대화되고 2주째까지는 수술 전보다 약간 더 보이는 양상이죠. 한 달이 지나가면서 입술이 조금 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수술 후 한 3개월 정도 되면 이 부위가 굉장히 조금 얇아지고 붓기도 빠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콧볼을 재보면 35.35mm에서 36.88mm로 뭐 한 1mm, 1.5mm 정도 실제로 벌어진 모습이 보이죠.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실제 코가 벌어졌다기보다는 이 나잘 베이스가 올라가면서 동그란 구조가 이렇게 세로로 동그랗다가 좌우로 조금 넓어지는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맞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고 또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최근에는 수술과 동시에 이쪽 볼 볼륨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겉으로 흉터 없이 안에서 줄이는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실제 정면과 고개 숙인 모습의 이제 각 수술 경과별 모습입니다. 수술 전 모습이고요. 수술 후 1일째 굉장히 많이 붓고 입술이 부어 있고 볼 주변으로도 부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붓기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좀 정상으로 보이지만 수술 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조금 부어 있고 이쪽에 보형물 삽입된 부위가 조금은 어색한 느낌이죠. 한 달 반 정도 되면은 뭐 크게 수술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좀 자연스러워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도 좀 부어 있는 모습이 조금은 보이죠. 하지만 뭐 남들은 의식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듯합니다. 이때 이제 뭐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3개월
1개월하고 이 간격 사이에서 변화를 보시면 입술의 붓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까지는 한 15일이나 한 달 정도까지는 수술 후 붓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한 3개월 때까지는 이제 수술 후 흉터가 입안 절개 부위에 근육들이 뭉치는 현상이 극대화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째는 이제 흉살이 생기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3개월 이후에 이제 이 흉살이 풀어지면서 입 움직이는 것도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지면서 이런 부분, 당겼던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최소한 6개월 정도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수술 후 어느 정도 부어요, 얼마나 부어요, 언제 정상 생활 돼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실제 수술 환자의 예를 놓고 환자분이 판단하셔서 나는 이 정도면 정상 생활 가능하고 멀쩡한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요때도 아직도 불편하고 땡기고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환자분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 좌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을 통해서 본인 경우를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답이 될 듯해서 본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사면 모습인데요. 좌사면 모습, 우사면 모습, 수술 전과 1일째, 그 다음에 2주째, 그 다음에 한 달 반, 그 다음에 3개월, 한 4개월 조금 안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한 요때쯤만 돼도 수술 전에 비해서 굉장히 인매가 좋아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약간 삐진 듯이 보이던 인상에서 조금 새초롬한 도시적인 이미지로 좀 바뀌는 듯 한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약간은 세련된 느낌이 들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측면 모습 보시면 이렇게 비순각이 이렇게 작은 모습에서 수술 후 3개월째 정도 됐을 때 비순각이 굉장히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요. 이쪽 한 달 반째만 돼도 아직 입술이 좀 부어있는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3개월 됐을 때 보면 입술이 붓기가 좀 더 빠져서 자연스러워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입술 모양이나 이 오리처럼 볼록 여기가 서브나잘레가 꺼져서 오리 입술처럼 볼록 나왔던 부분이 한 3개월째 좀 자연스러워지면서 조금 많이 호전된 모습 보이죠. 비순각도 많이 작던 것이 정상적으로 조금 커진 모습이고, 함몰된 부위, 팔자 부위랑 이 고양이 수술을 많이 하는 이 서브나잘레 부분이 돌출되면서 자연스러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이게 뭐 수술하고 나서 좀 입 모양이 불편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질문 주십니다. 위쪽 라인이 이제 수술 전에 평상시의 모습이고요. 오했을 때 모습, 살짝 미소 지었을 때 모습, 활짝 웃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수술 후 모습이고요. 한 3개월 19일 됐을 때 모습인데요. 가만히 있을 때, 오했을 때, 또 살짝 미소 졌을 때, 또 활짝 웃었을 때, 이 두 사진을 보시면 이 수술의 모습이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듯합니다. 미소 지었을 때 팔자주름이 보이던 것이 조금 옅어진 것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확 웃었을 때 뭐 보형물이 비쳐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이게 보형물이 크게 보이는지, 오히려 수술 전에 보이는 이런 뭉침이나 밴드 같은 양상들이 수술 후에 좋아져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미소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든 수술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내줘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하지만 이 노블캣 수술은 4가지의 환자의 조건이 맞는다면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묻지 말고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입니다. 그 4가지 조건은 팔자가 꺼져 있고, 인중 부위 서브나잘레가 꺼져 있으면서 인중이 짧고 입술이 약간 들린 느낌이면서 코끝이 적당히 높은 경우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환자처럼 조금은 이렇게 어색하고 삐진 입술에서 좀 자연스럽고 새초롬한 어떤 도시적인 이미지로 바뀔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안면부 함몰 또는 팔자주름 또는 비순각 함몰, 이런 것들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고요. 수술 후 경과, 붓기 얼마나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한 가지 첨언 드리면 이 환자는 3개월 19일 정도의 경과 모습이고요. 최종적인 결과는 6개월 정도 됐을 때 평가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입안 절개 부위 상처가 겉으론 다 아물었지만 리모델링이 일어나려면 흉살이 조금 풀리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경과돼야 이 안에 있는 밴드 같은 흉살이 풀리기 때문에 그 흉살이 풀릴 때까지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3개월 정도만 돼도 충분히 정상 생활하고 움직이고 표정 짓는데 어색함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